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 기자들과 카메라 기자들의 손과 또 눈이 바빠지는 순간이 됐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어떤 얘기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안 그래도 소란스러운데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가장 추운 날씨에 기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과거 국정원의 병폐가 가장 피부로 느끼고 감사할 곳은 검찰입니다. 감사원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본연의 임무인 첩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업무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책부서인 안보실이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우리는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검찰에서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정보 분석이 업무라고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정보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월북을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요? 그러한 분석관의 분석을 저는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우리 국정원의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그 국정원이 사건을 공개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의 취지가 어떤 거였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는 그 자세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분석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검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삭제 지시는 없다고 하셨지만 보안 유지라든지 보안 교육은 실제로 실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술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뭐 검찰에서 얘기하겠는데요. 적절한 답변할 보안은 모든 세계 정보기관의 제1 업무입니다. 자, 그만할까요? 또 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추우신데 고생 많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하러 국정원장이 된 것이지 삭제하기 위해서 국정원장 자리에 갔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첩보 삭제 지시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받은 적이 없고 서훈 전 안보실장에게도 받은 적은 없다. 또 하나 본인 역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수사 잘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했다고 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그 사실은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사람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서훈 전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보안 유지를 당부했다는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질문이 보안 유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안은 국정원 등 전 세계 정보기관의 생명과도 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안 유지를 하라고 그러는 것은 곧
그와 관련돼서 배치되는 정보들을 삭제하라는 거와 저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 부분을 지금 부인을 안 하잖아요. 보안 유지 네. 부분을.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안 유지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이게 보안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북한에 의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 공무원이 피살됐는데 근데 자꾸 보안 유지를 하라고 하고 그 직후에 관련 그 배치되는 여러 가지 문건이 삭제됐단 말이죠. 그러면 말은 명색은 보안 유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삭제 지시였을 가능성. 저는 그 부분을 박지원 전 원장이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오늘 보도도 있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 관련해서 신문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안 유지. 서훈 전 실장도 보안 유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 유지를 들은 관계자들은 이건 삭제라든지 은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해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서훈 서해 피살 남북관계에 악영향 줄 수 있으니까 입단속해라. 비서관 실장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간대별로 한번 보시죠. 2020년 9월 23일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서훈 전 실장은 이대준 씨 피격 사실 철저히 보안 유지하고 일체 외부 유출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이런 얘기를 추가로 합니다. 남북관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보실 비서관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차피 공개될 텐데 사살 사실을 바로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미친 게 아니냐? 이걸 덮을 일이냐? 실장이고 뭐고 다 미쳤다라고 하면서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그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낮 12시에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서훈 전 실장 이대준 씨 월북 가능성 높다 결론 정한 후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잦은 월북 가능성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조사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해경은 오후에 잦은 월북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민심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잦은 월북 가능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정리해서 입장을 담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김홍희 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이 그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더 이상 진전된 수사 상황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심지어 윤성현 전 해경수사정보국장에게 당신 올해 승진해야 될 거 아니야? 승진해야 되니까 그냥 해. 이렇게 해서 결국 잦은 월북 2차 수사 결과까지 발표하는 그렇게 지시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해졌습니다. 이걸 보면 보안 유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들에게 쓰여졌는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병묵 위원님 말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안 유지 부분을 강조한 부분들이 뭐 삭제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성이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보안 유지는 말 그대로 그냥 정보기관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 북한에 대한 첩보나 내용들이 담긴 거는요. 굉장히 보안 유지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북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와 첩보를 써서 정책적 판단을 한 부분들이 처음에 원본이 삭제된 건 아닙니다. 이 보고서들 부분들이 삭제가 된 것이죠. 당시에도 여러 증언들이 있어요. 증언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다 봤던 월북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좀 제거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를 해라라는 지시를 해요. 그거는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건 인정하는 바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본은 있대. 사본 자체를 보안 유지 때문에 삭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에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재판까지 간 부분도 조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으나 이 부분은 재판에서 가려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일보 지금 보도 내용들을 보면 지금 언론에 나온 부분들을 다 보면 확인된 것 없이 다 전해지고 알려지고 그 정보의 출처는 검찰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검찰이
확보한 진술 중에 그게 어떻게 확인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진술들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정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서해 피격 사건의 어떤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기소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제 조사 받으러 들어갔고 어제 노영민 전 비서실장 조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훈 전 안보실장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일 겁니다.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좀 보겠습니다. 일단 서훈, 박지원 등 혐의가 명확한 문정부 참모들부터 우선 기소를 할 거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생각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결정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결론을 바꿀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앞으로도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세미 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은폐를 했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고의적으로 월북으로 단정을 했다라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이 지금 이 사안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를 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시사항, 그러니까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보고를 받은 대통령의 대면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사항은 일단 북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라 였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나왔던 바로 이어졌던 그 지시사항은 국민들께 그것이 사실이라면 있는 그대로 공개해라라는 것이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지금 계속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뭐 보고서 삭제 또는 고의적 은폐 이런 부분이 전혀 해당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있는 그 대통령 비서실 자체, 그러니까 청와대 자체가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보고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의적으로 월북을 단정해서 정보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바꾼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미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각조각 그 퍼즐 조각처럼 나눠져 있는 첩보들을 바탕으로 정보화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 정보가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만한 어느 정도 팩트를 기반으로 한 정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단계를 거쳐서 보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중간 과정들이 있음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뭐 정보를 왜곡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흐름이나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보안 유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안 유지라는 말은 사실 많이 쓰이는 얘기고요. 그게 보고서 삭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이는 단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안이 윗선에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던 상황, 또는 비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공개 시점이 다다르지 않은 상황, 아니면 불확실한 정보가 언론에 새어나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종합적으로 비서관실 회의나 참모들 회의에서는 보안 유지를 잘 하자. 혹시라도 이것이 뭐 새어나갈 수도 있고 실수를 해서 취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의 주의였던 걸로 보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적인 판단 자체는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 있다고 보지만,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최소한 결정해서 책임지겠다, 그리고 내가 지시했다 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대통령의 결정을 위해서 모든 정보가 수집이 되고 한 장짜리 페이퍼든 어떻게든 대면 보고든 서면 보고든 가지 않습니까? 아까 박성미 비서관도 얘기한 것처럼 물론 그렇게 가지만 그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이 잘못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대통령한테 가는 문건에 있어서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지금 월북을 단정한다, 단정하지 말자, 거기에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게 팩트 밝혀진 부분이 북한군이 서해 공무원이 왔을 때 왜 왔느냐 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면은 그 정황만으로도 월북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해야 될 제스처는 내가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워딩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지, 서훈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안보 자산이다, 그런 형태의 어떤 보호, 그리고 이번에 모든 사안들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짧게.
일단 쟁점은요, 은폐 지시를 했느냐하고 이제 삭제 지시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관계장관 회의를 할지 이런 데 참석하지 않았고, 그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9월 23일인데 23일 1시 장관 회의하고 8시 30분에 대면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면 보고를 받았지 그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없을 것이고 그냥 종결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봐요. 물론 그 7시간 동안 또 뭘 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범죄 혐의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뭐 소환하지 않고 지금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되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